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좀 독특한 자료라고 그럴까 가지고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별로 이 국내 언론에서 방송이나 신문에서 다루지 않는 얘기인데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만 35년 동안 우리는 불행히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 총독, 조선에는 일본 사람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렸는데 아주 임금보다도 더한 권세를 누렸죠. 그 35년 동안에 전부 초대부터 10대까지 10사람의 총독이 고쳐갔는데, 사실은 알아보고 보면은 그 중에 2사람이 2번 총독을 해서 자연인으로 보면은 8사람입니다. 그 8사람의 총독에 관한 자료를 제가 접하게 돼서 한번 간단히라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놓는 것이 나중에 혹시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흥미 있으신 분이 찾아볼 수 있게요. 이 8사람의 총독은 공통점이 전원이 군인 출신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리고 딱 한 사람, 그 8명의 대장 중에 사이토 마코토라는 총독 한 사람은 해군 대장이고 나머지 7명은 전부 육군 대장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4사람은 본국에서, 일본 중앙정부에서 총리 대신을 하고 왔거나 아니면 여기서 마치고 총리 대신으로 갔고, 나머지 4사람 그렇지 않는데, 이런 걸로 봐서 조선 총독이라는 자리는 일본 본국 정부의 총리 대신 수상이죠. 수상과 맞먹는 그런 대단한 자리였는데, 아마 실권은 여기서 행사하는 권한이 본국의 중앙정부의 총리 대신으로 났을 거예요. 뭐 전권을 다 휘두르고,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약 2천만이 넘었었는데요. 이 조선 팔도에. 그러면 이제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다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라우치 마사다케 초대 총독은요, 그 전에 통감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는데, 앞서가지고 1905년에 아시는 대로 을사보호제약이 체결되면서 외교권 등 실질 권한을 거의 다 뺏깁니다. 임금은 남아있었죠. 이제 1907년까지는 고종, 7년부터 10년까지는 순정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그 3명의 통감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잘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 나중에 2등 방문은 이제 안중근 의사한테 암살당합니다만,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고, 그 2번째 소네라는 통감이 있어서 세 번째 통감이 바로 데라우치 마사다케였는데, 이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그 통감으로 있으면서 한일합방, 그 비극적인 1910년에 우리 조선이 완전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한일합방을 지켜보고 그 자리에 남아서 감청을 바꿔 쓴 거죠. 통감에서 총독으로. 근데 이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총독으로 임명된 후에 6년간 재임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외팔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아주 명장이었는데 전투에서 이제 외팔이, 왼쪽 팔을 입고 외팔이었는데, 이 6년 동안에 얼마나 일을 참 많이 벌렸냐면, 훗날 1953년 11월에 한일회 당시에 잘 아시는 그 구보다 망언이 나옵니다. 일본 수석 대표인 구보다 기니치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일본이 당신네 조선에서 뺏어온 것보다 우리 일본이 당신네 조선에다가 베풀은 것이, 준 것이 더 많다. 우리가 더 받아가야 된다. 이것이 구보다 망언인데, 그 구보다 망언에서 제일 먼저 예를 들었던 것이 이 데라우치 마사다케의 기여도입니다. 이 사람은 총독을 6년을 하면서요, 그 당시 수치를 이걸 얼마나 미래에 드는지, 이게 옛날 자료가, 이게 또 꼭 옛날 자료라고 정확하지는 않을 텐데, 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걸 2,300개나 만들었습니다. 6년 재임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나중에 퇴임하기 직전에 미국 기자하고 그 당시 인터뷰한 거 보면은 그 6년 동안에 매년 1,200만 달러 미화로, 그러니까 6년이면 7,200만 달러죠.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우리 조선 반도, 한반도를 데라우치 마사다케 시절만큼 크게 변화시킨 기억이 없습니다. 훗날 이승만 시절, 훗날 박정희 시절도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 천지를 개벽하다시피 했는데, 예를 들면 도로, 항만, 뭐 다리를 놓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 등기제도, 우리나라의 그 토지조사를 해가지고 등기제도를 완전히 현대화해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요새로 지금 뭐 주민등록 같은 거죠. 일종의 호적제도. 이걸 다 바꿔놓고 그래서 또 철도도 놓고 이 법률제도 다 개혁하고 법률제도라는 건 이제 일본은 주로 불란사법을 나폴레옹 코드를 가져와서 시행했는데 그 나폴레옹 법제를 일본을 거쳐 우리가 그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데라우제 마사다케는 일본 사람이지만은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잘못된 생각이지만 내선일체, 그러니까 이 조선이 자기들 일본하고 똑같은 나라가 될 거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은 결국은 자기들보다는 하등한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가르치고 길들으면 우리처럼 될 거다. 우리한테 도망할 거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데라우제 마사다케는 완전히 그 우리나라를 아주 한반도를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훗날 대통령이 되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다닌 구미 국민학교 또 이때 이제 진 학교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 데라우제 마사다케는 이 훗날 두고두고 아주 화제가 되는 인물이다. 가장 제한된 시간에 조선 천지에 많은 이 변화를 시킨 그런 사람이죠. 이 데라우제 마사다케를 이어받은 이제 총독이 하세가와 요시미치라는 총독인데 이 하세가와는 제임스의 바로 3.1운동, 그 우리의 그 참 전 조선 사람이 나섰던 3.1운동을 진압하는 입장에 서가지고 아주 가혹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너무 그 반인륜적인 행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하세가와는 나중에 그 일본 본국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특히 해외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받아서 그 오래 있지 못하고 결국은 하세가와는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그 본국에 돌아가서도 그 후에 뭐 아무런 그 고위 관직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불쾌한 기억으로, 비극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이토 마코토.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다른 사람은 다 육군 대장인데 이 사람은 해군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부임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는 이제 서울역 말고 남대문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역에 부임하던 게 1919년 그 3.16 나든에 9월 2일 하세가와가 쫓겨가고 9월 2일 날 오후 5시경 남대문역에서 막 내릴 때 강옥유 열사, 대단한 분입니다. 강옥유 열사는 그 당시 연세가 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80세가 넘는 노인인데 강옥유 열사가 폭탄을 던집니다. 이 사이토 총독을 죽이려고. 근데 불행히도 이 폭탄이 이 사이토 총독의 13m 전방에 떨어져 가지고 혁대만 잠깐 그 스치고요. 사이토 총독 대신 거기에 있던 이제 경찰관 한 사람, 또 오사카에서 온 일본 신문기자 한 사람, 그 둘이 죽고 이 사이토 총독은 무사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강옥유 열사는 몇 달 후에 참 처형이 되고 마는데 참으로 대단한 분이고 이 사이토 총독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그 강옥유 열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이 사이토 총독은 하세가와는 거꾸로 부임할 때부터 일종의 문화 정책을 온건한 정책을 하겠다고 표방하고 와가지고 잘 아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그 다음에 1920년에 허가하죠. 그래가지고 문화 정책을 펴서 그 후에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총독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19년부터 27년까지 하고 나서 또 29년부터 31년까지 그래서 총독을 만 10년이나 했어요. 그 대단한 그 관원이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가지고 본국에 가서 또 1933년부터 34년까지 내각 총리 대신 총독 10년 그다음 내각 총리 대신 수상까지 다 잘 지냈는데 사람 끝이 좋아야 된다는데 끝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수상을 그만두고 나서 2년 후 1936년에 그 일본의 구구 군인들의 이륙 사태라는 게 있습니다. 2월 26일에 나서 그때 자택에서 암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운은 좋았는데 그 마지막에 그때 그 나이가 많아서 현장에 별로 휩쓸리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암살돼서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대 총독으로 가츠시케 우카키가 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수상까지는 가지 못하고 총독만 했습니다만은 아까 그 데라우제 마사다케식으로 이 중공업이라든가 산업진흥에 굉장히 노력을 해서 훗날 아까 말씀드린 이 구보다 망한 때 인용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우카키 총독 때
이 조선에 해놓은 각종 그 공업시설,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어떻든 그런 일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한조 야마나치라는 총독이 이제 5대 때고요. 6대가 이제 지로 미나미인데, 이 미나미는 이제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다른 얘기 들은 것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이제 벌써 1936년에 42년으로 이제 이 일제 통치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또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거나 할 때라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다시금, 그러니까 옛날 문화정책은 사라지고 강경정책으로 강제 징집을 한다든가, 또 이런 탄광으로 징용을 간다든가, 이런 것이 주로 이 미나미 총독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고 미나미 총독은 전범으로 몰려서 종신형을 받고서 이제 고생 좀 한 그런 사람이고요. 마지막이 아니라 둘이 더 남았군요. 7대가 군의학기 고이소라는 총독인데, 이 고이소 총독은 역시 이 아까 말한 그런 2차 대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강압적 정책을 져서 훗날 조선의 호랑이, 사실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는데 우리 조선에만 호랑이가 있는데, 이 고이소 총독은 조선의 호랑이로 불리만큼 아주 우리한테 엄하게 무섭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범으로 수감돼 가지고 스가모 감옥에서 형을 살다가 옥중에서 사망했습니다. 한 가지 빼는 것 참, 이 총독을 마치고 나서 자기 본국에 가서 수상을 했습니다. 44년부터 45년까지 수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전범을 몰려서 옥중에서 사망을 했는데, 이 고이소 수상에 이어서 노부유키 아베, 이 노부유키 아베는 지금 신조 아베 현 일본 수상과는 뭐 혈연 관계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수상을 먼저 하고 1939년부터 40년까지 수상을 하고 그 다음에 총독으로 와서 해방, 자기들로서 패전이죠. 패전을 맞이한 게 이 아베 총독인데, 역시 이 사람도 해방이 되니까, 일본이 패망하니까 수감이 돼가지고 좀 고생 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어떤 자료가 있어서 만 35년에 걸쳤던 우리의 불행한 역사죠. 이 고종, 민비, 대원군, 이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결국 우리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치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임금 노릇을 했어요. 그 35년 동안 8명의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